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여태까지는 신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오늘은 근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신경으로 연락이 가서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근육을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뼈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 뼈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뼈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 골격근. 그래서 여러분 뭐 닭다리를 뜯는다거나 뭐 이런 걸 닭가슴살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뼈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 그 골격근을 먹는 겁니다. 해부학을 알면 더 맛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근, 심장을 이루는 근육, 심장을 이루는 근육이 또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심장 근육이 제일 좋아야 돼. 여태까지 몇 년 뛰었어? 한 20년? 17년? 16년? 계속 쉬지 않고 뛰었잖아요. 와. 여러분 이제 뭐 시험 보고 나서 오늘 너 너무 수고했다. 오늘은 쉬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심장근은 여러분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 정말 잘 뛰어줘야 되는 거죠. 심장근. 내장근이라고 있는데 내장에 있는 근육을 얘기를 하는 건데 내장근이라고 말하면 너무 어렵고 소장이나 대장에 있는 근육, 즉 소화관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이 먹는 곱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양대창구이 먹을 때 대창, 뭐 곱창, 뭐 막창 뭐 이런 그 소화관을 우리 내장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요렇게 이제 얘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근육의 모양에 따라 또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근육의 모양에 따라 이제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이렇게 골격근은 이렇게 가로무늬가 있어요. 선생님 세로잖아요. 따지지 말고, 이게 가로무늬야. 가로무늬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근도 이렇게 가로무늬가 있죠. 가로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격근하고 심장근은 가로무늬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로무늬근이라고 하는데 곱창 먹어봤어? 그 미끈미끈하게 돼 있잖아요. 미끈미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장근이라고 해서 민무늬근이라고 그래요. 무늬가 없네. 그래서 민무늬근, 무늬가 없는 민무늬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가로무늬근이냐 민무늬근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가로무늬근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골격근하고 심장근은 좀 약간 구별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골격근은 요 하나하나가 정말 김밥처럼 깔끔하게 딱딱 이렇게 된다고. 딱딱.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근육 섬유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장조림이나 닭가슴살 먹어봤어요? 장조림이나 닭가슴살 먹으면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찢어져. 이렇게 찢어지는데 실이 이렇게 되게 많잖아. 실이 많은 게 찢어지는 거 혹시 기억나? 닭가슴살이나 그 장조림 이렇게 보면 그 하나하나 실로 돼 있죠. 그 실이 쫙쫙 잘 가 있는 게 이 골격근이고 반면에 심장근은 가로무늬근이긴 한데 얘가 가면서 이렇게 가지를 치죠. 이렇게 하나가 가다가 이렇게 가지를 치고 하나가 가다가 이렇게 가지를 치고 이렇게 하는 조금 약간 좀 달라요. 같은 가로무늬근이지만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뜻대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의지로 그 제어를 할 수 있냐 없냐로 수의근이냐 불수의근이냐라고 하는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다. 뜻의자예요. 숫자는 이렇게 좀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따라갈 숫자예요. 이게 수필이라고 알아? 수필? 특정한 형식 없이 필. 붓 따라 쓰는 글, 붓 마음대로 쓰는 걸 수필이라고 그러죠. 뜻 따라 움직이는 근육, 수의근. 골격근은 뜻 따라 움직일 수 있죠. 손가락 올리고 싶은데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돼야지. 올리고 싶은데 안 올라가고, 내리고 싶은데 안 내려가면, 마비가 된 거죠. 반면에 심장근이나 내장근은 불수의근이죠.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빰빰빰빰빰빰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농구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심장 왜 이래 빨리 뛰어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알아서 지가 빨리 뛰는 거지 뭐.
소화. 이따 또 더 먹어야 되는데 소화 빨리 시켜야 돼. 소화. 이런다고 빨리 소화가 되진 않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불수익은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불수익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에 말초신경계랑 조금 연결이 돼서 지금 요거 조금 같이 연결지어서 하면 수익은은 말초신경 중에 채성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즉, 이 골격근은 채성신경, 몸을 네 승질대로 할 수 있는 신경, 몸에 많이 퍼져 있다 그래서 소마틱 뉴런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걸 채성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 불수익은 네 뜻대로 할 수 없죠. 네 뜻대로 할 수 없고 그냥 자연적으로 알아서 심장치가 알아서 뛰고 소화 잘 알아서 되죠. 이렇게 자율적으로 지가 알아서 된다. 자율신경의 지배를 주로 받아요. 요거 나중에 또 말초신경이랑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격근 수익근은 채성신경의 지배를 받고 그 불수익근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래서 요 여러 가지 근육 중에 그러면 다 배우느냐? 그런 건 아니고 골격근만 주로 배우도록 할 겁니다. 골격근만. 이해되시겠죠? 골격근만 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골격근의 주로 근육인데 여기 좀 그림이 살짝 흐려갖고 잘 보일까 모르겠어. 여기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인데 여기에 이제 골격근의 근육을 보는 거예요. 근육을 쪼개봐. 근육을 쪼개보면 근육 섬유 다발이 있어요. 근육 섬유의 다발. 근육 섬유 다발을 쪼개면 근육 섬유가 있어요. 근육 섬유를 쪼개면 근육 원섬유가 있고요. 근육 원섬유 안에는 액틴과 마이오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 관계야. 그러니까 근육을 쪼개면 근육 섬유 다발, 그러니까 근육 섬유 다발이 근육에 포함되어 있고요. 근육 섬유 다발을 쪼개면 근육 섬유가 이제 근육 섬유 다발 안에 있어요. 근육 원섬유는 근육 섬유 안에 있고요. 노래 잘 안 된다. 자, 근육 원섬유에는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있습니다. 이 포함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특히나 여기까지는 조직에 해당되고요. 이 근육 섬유가 세포입니다. 세포인데 여기 동글뱅이들이 막 이렇게 있지? 이게 핵이고 핵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핵성 세포예요. 핵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다핵성 세포. 그 다음에 이 다핵성 세포 안에 이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단백질들을 근육 원섬유라고 해서 이 다음부터는 이게 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포함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2014학년도 수능에 뭐라고 나왔냐면 근육 섬유는 여러 가지 핵을 갖고 있는 세포이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이거 수능 기출이고요. 2016학년도 수능에는 근육 섬유 다발이 세포에 해당하냐 단백질에 해당하냐 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2016학년도 수능에 나왔어요. 2021학년도 수능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근육 섬유가 근육 원섬유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서 포함 관계를 또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를 꼭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육을 쪼개면 근육 섬유 다발, 근육 섬유 다발을 쪼개면 근육 섬유, 근육 섬유를 쪼개면 근육 원섬유, 근육 원섬유에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 좀 기억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섬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닭가슴살하고 장조림이 이렇게 쭉쭉 찢어진다고 그랬죠. 실들이 있다. 섬유로 되어 있다. 필라멘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근육 섬유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헬라어로 이제 그 근육이라는 말이 뭐냐면 마이오라는 말이 근육의라는 말이에요. 근육의 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 근육 섬유 안에 근육 원섬유가 되어 있고 그 근육 원섬유가 그래서 마이오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마이오신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주로 이게 두꺼워서 처음에 마이오신만 보였는데 나중에 마이오신만 갖고는 수축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얇은 액틴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액틴이라는 게 있어야지 마이오신이 이동을 해서 수축 이완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액틴. 그래서 액틴, 마이오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축하고 이제 이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학자들에게는 이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고 이완하느냐가 이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근육 섬유, 이 세포를 쪼개보니까 근육
원섬유로 많이 되어 있고 근육 원섬유가 액틴하고 마이오신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있었던 가설은 수축하면 막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없어졌다가 이완할 때는 액틴하고 마이오신을 막 만들었다가 수축할 때 막 없어졌다가 이완할 때 막 만들었다가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양적인 개념이 나오면서 이걸 막 없앴다가 막 만들었다가 하기에는 와 양이 너무 많은 거야. 막 없어졌다가 막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수축 이완을 하기에는 요거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했는데 1920년대 30년대에 이제 물리학과 애들이 생물학과 애들을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줬어요. 전자현미경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헉슬리라는 분이 이 전자현미경으로 요 근육 원섬유 안쪽을 찍어보게 됩니다. 근육 원섬유 안쪽을 전자현미경으로 여기를 찍어보게 돼요. 여기를 찍어봤더니 여기 안에가 이렇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깜깜한 곳, 밝은 곳, 깜깜한 곳, 밝은 곳, 깜깜한 곳, 밝은 곳이 번갈아 가면서 가로무늬를 이룬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깜깜한 곳을 암대라고 합니다. 암대. 깜깜한 곳을 암대. 밝은 곳을 명대. 암대, 명대, 암대, 명대가 번갈아 가는데 수축하고 나서 찍었더니 암대의 길이는 변화가 없어요. 암대의 길이는 변화가 없는데 명대가 줄어들면서 수축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호호, 암대는 변화가 없는데 명대가 줄어들면서 수축한다고? 그래서 헉슬리의 근육 활주설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이렇게 겹쳐 있다가 수축할 때 사이사이로 활주에 들어가서 수축하고 이완할 때 사이사이로 활주에 나와서 이완한다면 수축하고 이완할 때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아도 수축 이완을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로 활주에 들어가고 사이사이로 활주에 나오면서 수축하고 이완을 하나 보다. 그러니까 근육은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면서 수축 이완을 하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로 이렇게 겹쳐 있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전자현미경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게 명대입니다. 명대를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한 겁니다. 명대, 여기가 지금 명대고요. 여기가 지금 암대고 여기 또 명대가 있는데 명대의 사이에 굉장히 진한 선이 있죠. 이 굉장히 진한 선이 굉장히 눈에 잘 보이니까 요거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잘라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 단위로 자른 게 근육 원섬유 마디예요. 이걸 Z선이라고 합니다. Z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Z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게 이제 독일에서 밝은 곳에 까만 판이 박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between of disk라는 뜻으로 쯔비셴 샤이베라는 그 독일어를 붙여서 이게 Z선이 된 건데 너무 어려운 얘기고 이게 사실은 이 Z선에 이 액틴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다음 액틴이 이렇게 붙어 있고 Z선에 액틴이 붙어 있는데 왔다 갔다 지그재그 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독일어에서 온 거예요. 독일어에서 쯔비셴 샤이베라고 그 비트윈 오브 디스크라는 뜻으로 왔습니다. 그 명대 가운데에 선이 진하게 있다. 그래서 그 Z선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지만 하여튼 뭐 Z선 하여튼 우린 기억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암대예요. 암대인데 암대 그 가운데 선을 M선이라고 합니다. M선은 정말 가운데 미들에서 온 거예요. M선이라고 그러고 암대를 영어 단어로 이제 A대라고 씁니다. A대라고 그러고 명대를 I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자현미경상으로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두워 보이는 것은 전자가 불균등하게 튀어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등방성이라고 그래서 unisotrophic band라고 그래서 이제 A대고 여기는 이제 그 전자가 균일하게 튀어나와서 밝아 보인다 그래서 아이소트로픽 밴드라고 그래서 이제 I대인데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암대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좀 외우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암대 어두운 곳은 암대 A대 암대 아이대는 아이 밝아 뭐 이렇게라도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대 아이 밝아 뭐 이렇게 하여튼 아이대 명대 밝은 건 명대 아이대라고 합니다. 자 우리 M선 얘기했고 여기 사이가 또 이제 또 좀 중요한데 이 M선 여기 사이에 요렇게가 좀 밝은 데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가 약간 밝아. 그러니까 명대만큼 밝지 않아. 아이대만큼 밝지는 않는데
그 명대 가운데 M선 주변으로 조금 밝아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독일어로 bright라는 뜻으로 헬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H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또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이렇게 M선 가운데잖아요. 가운데 H대, 가운데 한가운데 H대 이렇게 좀 외우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짝퉁스럽게 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게 의외로 기억이 납니다. 암대 뭐라고? 암대 A대, 그렇지. I대는 I 발가 명대 I 발가. 여기 H대라고 그러고 여기 양쪽 굉장히 까매 보이는 부분이죠.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 부분. 이거는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다고 봐서 이걸 우리는 겹치는 부위라고 합니다. 여기를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괜찮죠? 요거 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좀 또 다른 곳에서 또 좀 강조를 한번 드릴게요. 여기 근육 원섬의 마디입니다. 근육 원섬의 마디 여기인데 Z선이 있어요. Z선이 지그재그 Z. 사실은 이건 아니다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외워라 이거죠. Z선이 있고 가운데 M선이 있어요. 가운데 M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마이오신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이오신이 있어요. 굉장히 어두워 보인다. 암대 A대. 그리고 여기는 좀 밝아 보인다. Z선인데 좀 밝아 보인다. 명대 I대.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겹치는 부분 있죠? 예, 겹치는 부분이 있다. 액틴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 여기 암대 안에서 저기 좀 밝아 보이는 부분. 여기를 우리는 A대라고 한다. 뭔 소리야? 한가운데 H대라고 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부위의 명칭을 굉장히 많이 알고 외우시고 있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강조할 건데 요거 잠깐만 볼게요. 이 근육원 섬유 마디는 대개 X라고 나옵니다. 이거 계산 문제가 다음 시간에 계산 문제를 좀 설명드릴 텐데 이 X는 가만히 그림을 보시면 A대에다가 요쪽 그러니까 명대 가운데가 명대의 절반이 H대죠. 요 그림 보기 좀 어려우니까 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으로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기 Z선하고 여기 Z선까지가 이제 그 근육 원소의 말이 X고 여기가 이제 A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가 I대의 절반이고 여기까지가 지금 명대이기 때문에 요게 요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I대죠. 요게 I대니까 X는 A대 더하기 I대요. 그쵸? A대 더하기 I대입니다. 요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X는 또 뭐냐면, 여기가 이제 H대라고 해봐요. 여기가 H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가 있어? 겹치는 부위가 있습니다. 겹치는 부위가 있고요. 요쪽이 여기까지가 이제 액틴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양쪽 액틴 길이에다가 H대를 더한 게 X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액틴 길이에다가 여기 H대를 더한 게 X예요. 이거 좀 기억하시고 A대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A대는 H대에다가 양쪽 겹치는 부위가 H대에다가 양쪽 겹치는 부위의 합이 A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다음 시간에 우리 얘네가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육에 대해서 각 부위의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 부위의 명칭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다음 시간에 계산 문제를 좀 잘 숙달해서 돌릴 수가 있으니까 좀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근육 계산 문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차정원이었습니다.